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원가관리회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불과 지난 주까지 강의했던 그런 분들도 보이시고, 그렇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세무사 시험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를 합격하시려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1차 시험 아시다시피 이제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차나 2차에 보면 그 1차 때만 나오는 과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1차, 2차 다 나옵니다. 1차랑 2차에 다 나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되시는 그날까지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1차 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그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이 안에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이렇게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회계학이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40문제 나와요. 여기 한 40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가가 15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충 몇 프로 되려나? 한 37.5% 되네요. 한 그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 2차 시험 이제 주관식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회계학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계학 일부. 요게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재무회계랑 그 다음에 원가회계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문항수로 따지면 요거 4문제예요. 4문제. 4문제 나오는데 2문제씩 나오죠. 2문제씩. 2문제씩 나오는데 같은 2문제가 아닌 것이 여기는 재무회계는 한 문제당 30점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60점입니다. 이렇게. 근데 원가는 한 개당 20점짜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40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2차 때는 40점 정도를 이제 전체 카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일부에서의 40% 정도를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싹 놓고 보면 일단 세무사 시험에서 1차, 2차 다 나오긴 하는데 절대적인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막 엄청나게 높거나 솔직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원가 때문에 막 합격을 했다. 내지는 원가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관리 회계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점수를 받아 주셔야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목표를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2차는 조금 우리한테는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일단은 1차부터 얘기를 좀 해보시자면 우리가 이제 15문제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5문제를 다 맞추고 합격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15문제 우리가 다 맞춰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다 맞춰요, 솔직히.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시간에 다 풀지도 못합니다. 다 맞추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그 해마다 또 난이도도 좀 격차가 요즘에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문제 정도를 이 중에 가져가셔야 되냐면 무조건 10문제는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6화를 맞아야 되잖아요. 한 60점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15문제 중에서 10문제면 3분의 2니까 대충 한 66, 7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좀 득점을 해주셔야만 다른 과목에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문제를 좀 가져갈 건데 우리가 이제 원가회계랑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약간의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가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두 과목 모두 우리가 가장 공부에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당연히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예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책의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또 받아 적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당연히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기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이론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고 심지어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냐면 시간에 맞춰서 정말 빠르게 그때그때 막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무조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무조건 뭔가 암기가 좀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랑 암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과목에
어떻게 보면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가 관리 회계는 거의 다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 위주의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막상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셔야 되냐면 오히려 그냥 싹 다 외워버리시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 지금 오전에 아마 재무회계 들으셨을 거고 지금 원가 끝나면 아마 그 세법을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재무회계 세법이랑 달리 원가관리회계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그냥 기업회계 기준이잖아요. IFRS 기준서가 있고요. 세법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그거 대놓고 아예 그냥 법인 거잖아요. 법. 그러니까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 과목들 걔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기준을 외워버리시고요. 법을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외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문제 푸는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이론 체계일 뿐이고 실무적인 노하우일 뿐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막 받아 적으시고 책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런 것들 물론 좋긴 좋은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잘 정리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같은 것들 많이 풀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푸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냥 이런 주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더라 라고 하는 문제풀이 왁구 있죠. 그 왁구 자체를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씹어 먹어버리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이쪽으로 좀 돌아와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원가회계예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종합원가 계산이 있죠. 종합원가 계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배웠었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시죠? 그죠?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5단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다 보면 원가 계산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를 쭉 따라가면 원가가 계산이 된대. 그럼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 이해시켜드리는 건 당연히 제 몫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 5단계법이 거의 뭐 하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 손이 알아서 막 자동적으로 풀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가능한 거는 원가회계는 어느 정도 원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실무적으로도 보세요. 실무적으로 뭔가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업종이 이러이러하고 어떠한 제품들을 만드니까 그냥 프로토콜을 컴퓨터에다 심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딱딱딱 심어 놓으면 그냥 데이터 딱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냥 이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기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계적으로 가능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계가 되면 돼. 그냥 우리가 기계처럼 그냥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기계, 그 컴퓨터가 해주는 것처럼 그냥 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는 왁구에다 딱 집어넣으면 답이 무조건 나오게끔 하는 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왜 못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정말 많은 반복을 하다 보면 기계처럼 정말 푸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게 원가회계입니다. 자, 결론. 15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추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원가회계는 다 맞추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원가회계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저랑 뭐 많게는 한 2바퀴, 3바퀴씩 이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이번 거는 실수가 66시간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스파성으로 했던 그 강좌들은 막 절반 정도 잡혀 있고 그랬었어요. 막 36시간 이렇게 잡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요 두꺼운 교재를 절대로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진도 나갈 때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원가회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고요.